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 야생동물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통이라며 아직도 정말 이상한 것을 먹고 있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과 오사카, 효고, 코베, 후쿠오카, 아이치, 나고야 등 일본 각지의 한국 공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개고기 반대, 선진국은 개를 먹지 않는다 등의 한국어 푯말을 들고 개고기 식용과 도살 금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느 시위 참가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다. 한국의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의지가 한국에서 시작돼 한국의 변함으로써 주변국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생각은 일본이 뒤처져 있어 한국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이 사라지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난하며 없앨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개고기를 먹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기분의 문제입니다. 반면 전통 음식 문화지만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고래고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고래를 잡아들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일본은 고래보다 더 놀라운 것을 전통이라며 먹고 있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기원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불법 거래된 너구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동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쥐나 천상갑이 유력한 숙주동물일 수 있다는 그간의 추정을 뒤집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유전자 정보를 숨기고 있다가 올해 1월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최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국제과학자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분석 결과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유전자 샘플에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난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이 동물이 아니라는 중국 측 주장과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야생동물 남획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같이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몇 차례 일본에서 논란 중인 곤충식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토쿠시마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으로 귀뚜라미 튀김을 내놓았고 일본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알레르기의 위험까지 있는데 지금 곤충식을 먹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퀴벌레까지 먹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퀴벌레까지 방송된 곤충 강제 적당히 해라.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곤충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곤충식 논란으로 떠오르는 바퀴벌레 먹고 사망, 곤충 요리 연구가에게 들은 도시전설의 진위,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 미국에서 바퀴벌레를 먹고 사망한 사례도 있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퀴벌레는 안전하다며 설명한 기사입니다. 기사들은 모두 곤충식은 미래 식량 자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곤충식은 아마 자민당 쪽 정치인이 추진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진지한 것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목적은 일반 시민 괴롭히기. 식량 위기에 대응해 곤충식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에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식량 위기로 곡물류도 부족한 셈이니 인간이 먹지 않는 잡초 등을 이용해 사육한다면 모르지만 곡물 등 사료를 사용해 관리된 상태에서 사육하는 것 같다. 본말 전도다. 이런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둘러싸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 까마귀의 장래는 코로나에 달렸다. 지금은 절정기의 7분의 1, 제로가 되지 않길 바란다. 최근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존재하는 까마귀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200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조류를 조사하는 단체 도시조류연구회의 조사에 의하면 까마귀가 쓰레기를 헤집는 것을 막는 그물망의 보급과
까마귀 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도시 진출.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들의 외식이 줄자 까마귀의 주요 먹이인 음식점 쓰레기도 줄어 까마귀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까마귀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입니다. 이런 일본 까마귀에게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마귀를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 생식 속의 기사가 논란,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전문가들도 경종. 최근 일본에서는 까마귀 육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문에서 소개한 까마귀 육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후생노동성은 야생동물은 암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생으로 먹을 경우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먹을 때는 완전히 가열해서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렇게 위험한 까마귀 육회를 전통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까마귀회가 전통적인 식문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식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토대 위에서 이번 소동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본다. 카고시마 등의 다케나 나가노 등의 곤충식처럼 그 땅의 음식 문화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이해하고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이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한다면 완전히 아웃이겠죠. 도쿄신문이 보도해 논란에 휩싸인 까마귀 생식회에 현직 국회의원도 참가했다. 주최자는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까마귀 육회를 먹는 모임이 있고 현직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은 자민당의 코우즈키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식재료가 될 까마귀를 들어보인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까마귀 육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통이다, 하나의 문화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전통인지는 알 수 없다며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 때문에 5년 정도 히타치 나카시에 살았고 살고 있을 때 히타치 나카시에서 나고 자란 친구가 많이 생겼는데 까마귀를 날로 먹는다는 문화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부의 출처가 출처인 만큼 정말 그런 문화가 있는지 의아하게 느낀다. 야생동물은 과열이 필수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어떤 바이러스, 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슴고기 등 야생동물은 인기가 있지만 설익은 경우 E형 감염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박쥐 등도 먹지만 에볼라, 마르부르크병, 신종 코로나, 각종 끔찍한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먹는 것은 상응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고 조류독감이 매년 발생하는 야생에 게다가 쇠고기를 날로 먹다니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위험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귀중한 식문화 등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평소 잘못된 보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